눈엣 가시는 빼면 안 돼요. 눈엣 가시를 빼면 자기가 실명해요. 자기를 최대한 도와주는 아군인 거예요. 지금 영수회담 한다 그러는데 영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영수와. 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즌4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초등 중북 도립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네. 어떻게 삭신이 조금 안 쑤십니까? 많이 쑤시죠. 심기도 불편하시고. 신기도 불편하고. 아, 근데 우리 마누라는 비만 오면 이렇게 팔팔거리죠. 근데 얼굴은 오늘은 굉장히 좋으신데. 2kg 늘었습니다. 안 들어서 팽팽해지셨습니다. 네, 변은영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패션의 그 주제는 뭡니까? 목걸이를 안 하고 오셨네요. 6천만 원짜리 없어요? 글쎄 600원짜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시계는 지인한테 빌린 거예요? 네, 빌려 갖고 왔어요. 아,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시계를 되게 오래 많이 차요. 항상 차는데 이게 싼 거 차니까 자꾸 부식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나 이거 시계를 하나 사야 될까 봐 그랬더니 이거 청주시에서 제공한 시계를 누가 갖고 있어서 야,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전에 받은 거래요. 아, 옛날에는 청주시에서도 시계를 기념품으로 줬나 보죠? 그런가 봐요. 여기 오, 보니까 그것도 처음이네. 로만손이야. 오. 그러니까 그 김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좀 그러니까 괜찮을 가격이 것 많이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은 권성동과 윤핵 간의 앞날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 요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럽고 뭐 이게 집권 여당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커요. 뭐 이준석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권성동 뭐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얘기인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더 많은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글쎄, 시발점이 누구였는지, 또 뭐 창시자, 그 분란의 창시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책임이 아마 징계 형태로 되던가 보통은 그게 순리 아닌가요? 이거 책임을요. 귀신이 져야 돼요. 귀신이. 요즘 귀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잡아가고. 기실이 안 잡아가서 안 잡아갔어. 그래서 이제 권성동 그분의 이제 책임론이 굉장히 거센데 그런데 뭐 보면 사퇴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만둬라는 요구는 많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일단은 협의가 선수습 후 사태래요. 근데 사실 이게 선 사태가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잠을 굉장히 많이 자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아주 잠을 무지하게 많이 자. 잠? 잠. 자는 거. 네. 누군지 아세요? 이미자. 이미 잠만 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자고 있는 줄 알아. 시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저는 별다른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그 다음에 심각하게는 안 보는데 누군가는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사실은 뭐 묘수 그 귀신이 나와서 딱 정해주지 않는 한 이건 누구도 가늠할 수 없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엄태영 제천시 그 제천에 그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위원장 정지되고 그럼 뭐 위원회는 뭐 또 다시 한다고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말이죠. 3일천하? 3일 전화 근데 아무튼 또 만들겠죠. 또 비대위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비대위 만들고 연말 전까지 전당대회를 해서 1월 8일 날 이준석 저기 당원권 정지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출마를 못 하게끔. 그렇게 이준석은 아예 내보낸다. 아예 내보낸다. 그러면 그게 내보낸다고, 제명하고
그렇게 뭐 하면은 내보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제명을 안 한다 그래도 응.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의 후보조차 못 들어가잖아요.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당원 정도로 네, 네. 힘을 못 쓰게 네, 힘을 못 쓰게. 그렇게 꽉 묶어 놓겠다. 네, 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겠군요. 그렇죠. 뭐 안철수니, 네. 뭐 또 윤핵관들도 그럴 테고 대통령도 좋아요. 근데 그분 요즘 뭐 미국 가서 마라톤 안 해요? 마라톤 안 하고 요새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던데. 이제 기지개를 나오려고 기지개를 근데 이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시다시피 그 윤핵관, 윤핵관의 처지가 굉장히 갑갑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싹 들이밀었던 그 비서실 사람들도 막 쫓겨나는 것 같던데 몇십 명씩. 앞으로 권성동, 윤핵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새는 검핵관, 검찰 핵심 관계자 이 사람들이 특세한다고 하는데 이 정치세 여당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수순이에요. 언제든지 선피아들이 뭐 핵심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장악을 하지만 분명히 항상 어느 캠프나 다 그렇듯이 그 오명과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정치권에서 누구는 이렇게 선피아들이 뭐 핵심인 양 막 이렇게 날려치고 다니는 건 우리가 무수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데 검찰이 속속들이 요소 조직마다 다 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대통령실도 지금 자르려고 하는 게 행정관 비서관이잖아요. 그 위에 안 자르잖아요. 그다음 검찰 출신들 안 자르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혁신이야? 아니죠. 아, 뭐 근데 어떤 그 과정에 우리 시청자 운영위원회 박한석 위원께서 사표를 내가지고 대통령실 몇 안 되는 충북 출신 그 중에 한 명이 어쨌든 그만뒀습니다. 거기서 버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윤핵관을 요즘 아주 무서운 핵이 윤핵관이 아니고 검핵관이에요, 진짜. 제일 무서운 그거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무서워. 윤핵관을 앞세워서 선제 타격으로 이준석 날리고 그다음에 또 싹 정리하는 거지. 서로 책임 물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검핵관의 시대를 이제 촥 여는. 검찰의 시대가 뭐 이 스타일로라면 몇 달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그거는 거군요. 진짜 너무 살벌하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암만 그래도요. 도덕에 흐르는 민심 못 이길 겁니다. 저는 도덕에 흐르는 민심의 긍정적인 힘을 믿어요. 그 원저리 타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가다가 옆길로 새는데 그 이제 뭐 이게 지금 썬피아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도지사나 시장 이번에 이제 하고 나서 쫙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최진현 뭐 전 시의원 어디 아이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돼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밀려서 이게 배치가 잘 안 되면 그것도 부작용이 역풍이나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진현 전 의원이 후배이기도 하고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자리, 알토란 같은 자리 말고 자기한테 맞는 그 자리를 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얼마만이라도. 거기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청주시에 뭐 갈 데가 있어요? 글쎄, 근데 요번에 청주시에서는 그 신형연구원도 만든다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도 뭐 재단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직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근데 시정연구원은 인구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만들 수 만든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인구 규모가 돼야만 글쎄, 되는 우리 건데. 그 한범덕 시장 때 그 연구원을 만들고 싶어서 오매불 막 특례시, 거기에 이제 목을 맸거든요. 네네. 온 사력을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특례 그 규정에 100만으로 이제 되니까 탈락이 된 건데, 진짜 연구원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막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내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결과물을 내면 우리 사실은 시 돈도 아끼고 시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체성을 찾아갈 거고 청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렇군요. 시정연구원장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네. 원광희 박사가 되겠지 뭐. 그렇죠. 거기 꼈는데. 근데 그거 되게 웃기는 분이에요. 왜요? 2040 도시계획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2040 도시계획 자기 의견은 빠졌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제안해가지고 그때 도시계획을 다 세우고 논의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정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나? 저는 너무 역시 그 의원님 견제와 이것저것 잘하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수님, 말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를 자기 스스로 뒤집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저기 방구 나올 것 같아갖고, 살짝 방구 끼는데 똥이 나와. 아니 어떻게 윤핵관 얘기하다가 원광희 박사가 폭탄을 맞았네. 그게 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이래 운영위원장. 허물을 어디서 쓴 줄 아세요? 대변인 말이 온 줄 알았더니, 확신 줬더니 방구만 나와. 그게 험한 거야. 아니 그 저기 도지사 측근들 예, 배치하는 예. 거 어떻게 보세요? 아이, 그냥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자. 일단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뭐 평가하기가 누가 뭐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61일째라나 뭐 얼마 안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앞으로 100일 왜 이렇게- 의원님도 재선 좀 100일 안 됐어야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지금. 나는 지금 현 정권 탄생한 지 몇 년 지난 것 같아. 아니 저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상당히 좀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원광희 박사님, 그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저 김영환 도지사도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이준석 그 전당대표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준석의 패, 요새 뭐 방송 출연 많이 하던데 퇴위까지는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섭외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갈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무장해제 당하겠죠. 자기가 노력을 할 건데도 예. 그래서 그 최종은 너 그냥 숨어 나가고 있을래 나갈래 뭐. 그게 결론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점점 더 계속 덤비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야죠. 근데 재밌게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이 올바르다, 이게 정도를 걷고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닌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은 싸움할 줄 아네. 자꾸 뭔가를 대립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싸움은 대립각을 만들어내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싸움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예전에 너무 황당하지만 옥새 갖고 이렇게 튀고 그랬던 그런 재밌는 코미디 한 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그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코미디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이준석이 기본적으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전 재미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거리 싸움에서는 혼자만 갖고 이렇게 하기 더 어려워. 그건 그래요. 심적으로 못 견디거든. 결국은 교수님 말처럼 무장해제 당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내가 어떻게 견뎌? 그것도 여당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측에서 보면 이준석 너 자꾸 그러는데 그 민주당하고 뭐 같은 편 아냐? 민주당이랑 손잡고 잘 짝짝꿍 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과의 그 연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제3당 뭐 이런 거 요새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고 화물연대요. 뭐 일고의 거론의 가치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선은 이준석은 나오기 어려워요. 바른미래당 옛날에 거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 당하면서 견뎌가는데 옥세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버려지는 카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죠. 그 적지 냅둬 않죠. 옥쇄하도록.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연대 정당화 이거는 저희
조 씨 집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을 한번 배출을 했어요. 그 아주 세계 최고의 사람을 조 바이든이라고. 우리 조 씨요. 이분 다음에 출마할 때 부통령으로 조동욱이가 같이 출마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 없다. 인프라도 없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당대표 될 때 차세대 리더로 아이고 잘했다. 우리도 그때 칭찬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건가? 사실 우리나라 풍토는요. 한번 기득권 가진 쪽이 싹 자르는데 토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많이 컸다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불쌍하죠. 용도폐기 당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데. 전화라도 했어요. 같은 저 그럴까? 신진 전 정치인인데. 내가 나이가 54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아, 벌써 신낸다고? 신내난다고? 그것도 새로운 발견이에요. 오늘 뭐 새로운 발견 많으시게도 청주시 시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어이구, 연세가 내가 춘추가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고. 그 다음에 원광희 박사를 그렇게 꼬고 있는지 몰랐고. 그랬군요. 말을 아껴야지. 네, 말을 아껴야지. 자꾸 말을 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충북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덧 젊은 이 정치인들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네. 충북은 너무 정치인들을 그동안 안 안 키워? 키웠어. 안 키워. 그죠? 그래서 아니, 이제 재선인데 뭐 50대 중반이 됐으니 자꾸 신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체력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 10선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체력 관련으로 경호원복 입고 다니죠. 경호원. 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런 난국을 어쨌든 타개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피곤해 죽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뭐 전화해서 뭐 만나자, 뭐 둘이 만나니 셋이 만나니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할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어떻게? 정치하시는분께서. 글쎄요. 저는 접점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좀 만나기는 하지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접점을 만약에 뭔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다라면 그것은 뭐가 오고 갔다. 그 정도. 이재명도 정치 고수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그 어쨌든 0. 몇 프로 차이로 이겼지만은 뭐 자기가 대통령이고 그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등비등한 많은 격차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뭐 되게 누르고 그러지만은 비등비등할 때는 심도 있게 뭐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정부가 해도 너무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민주당 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같이 가고 싶어도 너무 정부가 너무 윤석열 정부 다른 못하니까 사람들이고. 뭐 같이 돕거나 뭐 파트너십을 갖기가 어렵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윤 대통령님께 감히 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으면 눈의 가시는 빼면 안 돼요. 눈의 가시를 빼면 자기가 실명해요. 그 눈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요. 그러면 눈의 가시는 자기를 최대한 도와주는 아군인 거예요. 왜 이준석을 빼려고 그래. 이건 참 하수가 하는 짓이야. 그 나를 괴롭히는 눈의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조심해요.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아군인데 일부라도 키워야 돼요. 대통령 정도 되면 그런 사람이. 근데 눈의 가시를 빼고 이런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오죽하면 오늘 인터넷에서 글 보니까 SNS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가 77%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각하 77%랍니다. 무슨 소리 도수가 77%짜리가 있어? 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면 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영수회담 한다 그러는데 영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영수와
국민이 들어가 이 영수회담이 되는 거지. 그냥 영수회담이에요? 구도가 제일 위지 국민이. 오늘 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지 오늘? 글쎄 아까 허무 개그할 때는 허무했었는데 오늘 상당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마음의 의리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감 먼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금 전국의 이런 난맥상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삐딱 촉구가 유심히 삐딱하게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